배신의 계절. 마이너스 버린 여자가 더 잘 되는 건 세상의 법칙이다. 마이너스. 여러분, 잠깐만요. 남편한테 배신당한 여자. 20년 친구한테 뒤통수 맞은 여자. 46에 혼자 남은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샴페인을 들고 서 있습니다. 옆에는 키 183, 어깨 넓고 눈빛이 따뜻한 남자. 한국 재계 서열 10위 안에 드는 그룹의 후계자. 그리고 그 남자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있어요. 오늘도 예뻐요. 저한테요. 46, 두 아이를 키우고 이혼 도장을 찍은 오윤희한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오윤희입니다. 23세 결혼해서 23년을 살았어요. 남편 이재원. 대기업 영업팀장.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무난한 남자. 근데 그 남자가 제 20년 친구 박수진이랑 1년 동안 만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안 날. 저는 울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나서 저는 결정했어요. 운 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라는 걸.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라는 걸. 남편 핸드폰에서 박수진과의 대화를 발견한 다음 날, 저는 혼자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남편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미경 언니한테도 이혼 절차 알아보러 왔는데요. 법무사가 저를 봤어요. 협의 이혼이요? 재판 이혼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일단 협의부터 시도해보고 안 되면 재판으로 가려고요. 배우자분께서 이혼에 동의하실 것 같으세요? 동의 안 하면 제가 증거를 쓸 수도 있어요. 제 가방 안에는 수진이가 가져다 준 봉투가 있었어요. 카드 내역, 문자 캡처,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법무사가 제 얼굴을 잠깐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그날 2시간 동안 법무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위자료, 재산 분할, 아이들 양육권, 숫자와 절차로 가득 찬 이야기, 차갑고 건조한 이야기.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해야 할 일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어두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불도 안 켜고 있었어요. 재원 씨, 남편이 불을 켰어요. 저를 보는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왜? 이래? 앉아요. 남편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이혼해요. 협의 이혼으로 하면 제일 좋겠어요. 재산 분할은 절반씩.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윤희야, 잠깐만. 잠깐이 없어요. 저 오늘 법무사 다녀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허옇게 됐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 어제부터 생각했어요. 딱 하루 만에 이혼을 결정해. 재원 씨는 1년 동안 저 속였잖아요. 저는 하루면 충분해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거부하면 재판으로 갈게요. 증거 있어요. 윤희야. 재원 씨, 저 지금 감정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계산하고 말하는 거예요. 협의 이혼이 당신한테도 나아요. 남편은 오래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좀 더 생각해 볼 수 없어? 저는 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처음 1달 동안 이혼을 거부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근데 저는 이미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문이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 문이 있어요. 저한테 이재원이라는 사람은 그 문이었어요.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남편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무심하고 바쁘고 제 말을 흘려들었는데 갑자기 꽃을 사왔어요. 퇴근하면서 꽃다발을 들고 온 남편. 그게 뭐예요? 그냥 미안해서. 꽃이 미안함을 대신해요? 재원 씨, 23년 동안 생일 때도 꽃 사온 적 없던 사람이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냉장고에 꽂아놔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저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윤희야,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믿어줘. 이 반성은 저한테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재원 씨,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그게 더 이상해. 이상한 게 아니야. 진심이야. 이 진심이 지금 나온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불을 덮었어요. 저자려고요. 불 꺼줘요. 남편은 한동안 서 있다가 불을 껐어요. 남편은 그 다음 날부터 아침밥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23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던 아침밥을 오믈렛이 탔어요. 토스트가 딱딱했어요. 커피는 너무 진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 먹었어요. 아빠,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야, 먹어. 아빠가 해줬잖아.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왜 진작 이러지 않았을까? 아니,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2달을 버텼어요. 이혼하지 말자고, 다시 잘해보자고. 근데 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소파에 앉더니 말했어요. 알겠어. 뭐가요? 이혼. 할게. 저는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근데 윤희야. 응. 나 진짜 미안해. 그것만 알아줘. 저는 남편을 봤어요. 지치고 눈이 퀭하고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이는 남자. 오윤이 알아요. 용서는 안 해줘도 돼. 근데 미안하다는 건 알아줘. 오윤이 알아요, 재원 씨. 저도 23년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남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그 눈물이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진짜 눈물이라도 제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날, 저와 남편은 법원 앞에 나란히 섰어요. 서로 말이 없었어요. 접수 창구에 서류를 내고 나왔을 때 남편이 말했어요. 잘 살아. 재원 씨도요. 아이들은 자주 볼 수 있게 해줘. 당연하죠. 남편이 주차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다가 반대쪽으로 걸었어요. 이혼이 됐어요. 23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이상하게도 하늘이 유난히 파랬어요. 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혼 후 저는 아파트를 나왔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 전세를 얻었어요. 딸 은서는 직장 다니니까 그냥 살던 아파트에 있기로 했고 아들 현우는 수능이 2달 남아서 저랑 같이 이사 왔어요. 짐을 풀면서 현우가 물었어요. 엄마, 진짜 괜찮아? 응, 왜? 그냥 엄마 힘들 것 같아서. 현우야, 엄마 생각보다 괜찮아. 아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주말에 보면 돼. 아빠가 싫어진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따로 살게 된 거야. 현우가 골판지 박스를 들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 복이 안 됐다. 야, 복이 안 된 거 아니야. 엄마 오히려 홀가분해. 현우가 웃었어요. 정말? 그럼.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홀가분했어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23년 결혼 생활이 끝났는데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숨이 쉬어졌어요. 뭔가 짓누르던 게 사라진 것 같은 느낌.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아,
내가 그 무게에 짓눌려 있었구나. 아, 내가 그동안 많이 무거웠구나. 첫날 아침, 저 혼자 커피를 내렸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느낌. 이혼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미경 언니를 만났어요. 윤희야, 얼굴이 좋아 보인다. 그래요? 이혼하고 나서 더 좋아 보여. 이상하지? 웃으며 저도 그 말 들으면 이상할 것 같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지내? 언니, 저 일 하려고요. 일? 무슨 일? 저 대학교 때 그림 그렸잖아요. 미술 동아리도 하고 요즘 다시 시작했는데 그림? 온라인으로 그림 클래스 열어볼까 해요. 일단 작게 시작해서 미경이 저를 봤어요. 윤희야. 응, 진짜 괜찮은 거야? 언니, 저 진짜 괜찮아요. 오히려 설레요. 미경이 눈물을 닦았어요. 야, 왜 울어? 언니가 울잖아요. 나야 감동받아서 그렇지. 야,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저는 작은 방 하나를 작업실로 꾸몄어요. 캔버스를 세워놓고 물감을 꺼내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이상하게 손이 멈추질 않았어요. 20년을 접어두었던 감각이 살아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달부터 SNS에 그림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팔로워가 몇 명 없었어요. 그냥 그리는 게 좋아서 올렸어요. 근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그림 너무 좋아요. 색감이 따뜻해요. 그림체가 힐링돼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너무 컸어요. 누군가가 내 것을 보고 좋다고 말해주는 것. 23년 동안 아내로, 엄마로 살면서 한 번도 못 받아봤던 그 느낌. 오윤희 개인으로서 인정받는 느낌.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이혼하고 딱 넉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갤러리에서였어요. 미경 언니 지인이 소규모 그림 전시회를 여는데 저도 작품을 출품해보라고 해서요. 저는 처음 전시에 그림 2점을 내놨어요. 아무것도 기대 안 했어요. 그냥 내 그림이 벽에 걸린다는 것만으로도 설렜으니까. 전시회가 열리던 날 오후 저는 갤러리 한켠에 서서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는 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그림 작가 계세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돌아봤어요. 키가 컸어요. 딱 봐도 비싼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표정이 까다롭거나 거만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림을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렸어요. 남자가 저를 봤어요. 눈이 깊었어요. 작가님이시군요. 이 그림, 어떤 감정으로 그리셨어요? 감정이요? 색이 특이해서요. 파란데 차갑지가 않아요. 따뜻한 파란색이에요. 저는 그 말에 멈췄어요. 그 그림은 이혼하고 첫날 아침 창문을 열고 커피를 마시던 날 느낌을 그린 거였어요. 잘 보셨네요. 살면서 처음으로 뭔가 홀가분해진 느낌, 이런 건가요? 저는 그 남자를 다시 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남자가 빙긋 웃었어요. 저도 비슷한 느낌을 겪어봐서요. 전시회가 끝날 무렵 그 남자가 다시 다가왔어요. 혹시 명함 있으세요? 작품 구매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오윤희 구매요? 남자네. 아까 그 파란 그림이요. 사무실에 걸어놓고 싶어서요. 저는 가방을 뒤졌어요. 명함은 없는데 SNS 계정 드릴게요. 남자 그래도 될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계정을 보여줬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강준혁이라고 해요. 오윤이에요.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그 이름을 생각했어요. 강준혁. 어딘가 익숙한 이름인 것 같기도 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냥 그림을 좋아하는 회사원인 줄 알았어요. 그게 강준혁이라는 사람인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강준혁.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다음날 미경 언니한테 얘기했더니 언니가 눈이 커졌어요. 강준혁? 야, 설마 강호그룹 강준혁이야? 강호그룹? 야, 강호그룹 몰라. 건설, 호텔, 리조트, 유통. 재계 서열 8위. 그 그룹 회장 아들이 강준혁이야. 올해 42이고 미혼이고 잘생기고 경영학 박사고. 야, 왜 말이 없어? 언니, 설마 그 사람이 제 그림을 사겠다고 했겠어요? 왜 못 사겠어? 저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야, 그 사람 미술 컬렉터로도 유명해. 진짜 좋아하는 거 사는 사람이라고. 재벌이라고 유명한 그림만 사는 게 아니야. 저는 갑자기 어지러질했어요. 언니, 그냥 동명이인 아닐까요? 연락 왔어? 오윤이 응. 어젯밤에 DM으로. 뭐라고? 그림 구매 문의요. 미경이 제 팔을 잡았어요. 야, 답장해. 빨리. 저는 그날 저녁 DM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갤러리에서 뵌 강준혁입니다. 말씀드린 작품 구매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편하신 시간에 미팅 가능하실까요? 저는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가 편하세요? 이틀 뒤 저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카페에서 강준혁을 만났어요. 건물 자체가 그 회사 건물이었어요. 들어가면서 로비에 KANG-5GR5UP라고 쓰여 있는 걸 봤어요. 저는 속으로 에이 설마 했어요. 그런데 내려온 사람이 어젯밤 사진 찾아서 확인한 그 얼굴이었어요. 진짜였어요. 강준혁이 먼저 와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일어섰어요. 오셨어요. 찾기 힘드셨죠? 아, 아니에요. 잘 찾았어요.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저는 괜히 긴장됐어요. 재벌 2세 앞에 앉아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제 그림을 그렇게 정확하게 읽었다는 게. 커피 괜찮으세요? 네. 강준혁 작품 이야기 먼저 할게요. 그 파란 그림 한 점이랑 옆에 있던 붉은 계열 작품도 같이 사고 싶어요. 두 점이요? 네. 가격은 작가님이 정하시면 돼요. 저는 얼마를 부를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저 가격을 정해본 적이 없어서요. 강준혁 그럼 제가 제안할게요. 두 점에 800만 원이요? 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들고 잠깐 굳었어요. 그건 너무 많아요. 작품 가치에 비하면 적어요. 저 유명한 작가가 아닌데요. 유명한 게 기준이 아니에요. 좋은 작품이 기준이에요.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냥 제가 갖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가격은 제 마음이에요. 그림 이야기가 끝나고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림을 언제부터 그리셨어요? 대학교 때 시작했는데 오래 쉬었어요. 최근에 다시 시작했고요. 어떤 계기로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삶에 변화가 생겨서요.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요?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필요한 변화였던 것 같아요. 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감각이 그림에 나와요. 어떻게요? 주제나 소재가 아니라 선 하나하나예요. 조심스럽게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과감해지는 선이 있어요. 그게 좋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이 제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날 우리는 2시간을 이야기했어요. 그림 이야기, 예술 이야기, 사는 이야기. 강준혁은 재벌 2세 특유의 거만함이 없었어요. 조용히 듣고 신중하게 말하고 상대방 말을 끊지 않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 이상하게 편하다. 강준혁과 3번째 만남을 약속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전 남편 이재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윤희야, 나야. 잠깐 볼 수 있어? 저는 문자를 보고 한참 있다가 답장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아이들 관련된 일이면 연락하고, 그게 아니면 연락하지 마요. 윤희야, 나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 사람이랑도 완전히 끝났고, 우리 다시. 저는 그 문자를 끝까지 읽지 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마트 앞에서 이재원을 마주쳤어요. 우연이었어요. 윤희야, 장 보러 왔어? 응, 나도 마침. 같이 들어갈까? 따로 봐요. 윤희야, 재원 씨. 저는 멈춰서 그를 봤어요. 우리 이혼했어요. 알아. 그럼 마트에서 마주쳐도 그냥 지나치면 돼요. 아직도 화가 나.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조금 생각했어요. 화요? 아니요. 화 안 나요. 그럼 관심이 없어요. 그 말에 이재원이 굳었어요. 화가 나는 건 아직 신경이 쓰인다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재원 씨한테 화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마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 그게 진심이었어요. 23년을 함께 살았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분노도 그리움도 미움도 그냥 없었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는구나. 언젠가는 이렇게 되는구나. 강준혁이 묻다. 나는 누구냐고. 강준혁과 3번째로 만난 건 1달 만이었어요. 그 사이 저는 그림을 4점 더 그렸어요. 강준혁이 예약해준 레스토랑이었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곳. 저는 들어가면서 이런 데서 밥을 먹어본 게 언제였는지 생각했어요. 오늘 새 작품 보여줄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이요? 그것도 좋아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림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강준혁이 천천히 넘기며 봤어요. 이거, 이 그림, 어느 거요? 빨간 것과 파란 것이 섞이는 이 그림이요. 어떤 감정이에요? 마트에서 전 남편을 마주쳤는데 아무 감정도 없더라고요. 그게 이상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그 복잡한 색이요. 강준혁이 저를 봤어요. 이혼하셨군요. 오윤희의. 네. 오래됐어요? 반년 됐어요. 힘들었겠어요.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어요. 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별이 힘든 건 잃는 게 있어서예요. 근데 잃는 게 없는 이별도 있거든요. 저는 그 말에 멈췄어요. 강 대표님은 어떤 이별을 해보셨어요? 강준혁이 잠깐 웃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오래된 관계가 끝날 때 홀가분했어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닌지 자책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끝났던 거니까요. 저는 그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밥을 먹다가 강준혁이 물었어요. 오윤희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요? 갑자기요? 그냥 궁금해서요.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그림 계속 그리고 싶고요. 아이들이 잘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이름 석자로 살고 싶어요. 제 이름 석자요? 오윤희로. 누구 아내, 누구 엄마 말고. 강준혁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따뜻한 눈빛. 지금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림이 그 증거예요. 누구를 위한 그림이 아니잖아요. 오윤희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어요. 그날 집에 오면서 저는 강준혁이 자꾸 생각났어요. 얼굴이 아니라 말이.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를 봐주는 사람, 오윤희를 봐주는 사람. 그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어요. 문제는 전 남편 이재원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 2달은 그래도 조용히 있더니 제가 강준혁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난리가 났어요. 야, 강준혁이 누구야? 너 그 사람 만나는 거야? 이혼하자마자 벌써 남자야? 애들은 알아? 나한테는 왜 그러더니 딴 남자는 만나? 저는 그 문자들을 보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문자 답장 재원 씨, 저는 이혼한 성인이에요. 제 사생활에 간섭할 권한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애들 아빠인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나는 아직 너한테 감정이 있는데.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윤희야, 나 진짜 바뀌었어. 저는 문자를 더 읽지 않고 알림을 껐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퇴근하면서 아파트 앞에 이재원이 서 있었어요. 저는 멈칫했어요. 여기 왜 왔어요? 윤희야, 나 얘기 좀 하자. 할 말 없어요. 강준혁이랑 만나는 거 맞아? 그게 재원 씨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을 수가 없잖아. 나 아직 재원 씨, 는 저한테 감정이 있다고 했죠? 는 그 감정이 언제부터예요? 수진이랑 만날 때도 저한테 감정이 있었어요? 이재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는 했는데 제 질문에 답이 없네요. 윤희야, 그건 재원 씨, 저한테 지금 이러는 게 진짜 저를 위해서예요? 아니면 제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게 자존심 상해서예요? 이재원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집에 가요. 애들 있을 때 연락해요. 그게 아니면 연락하지 마요. 저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재원은 그 뒤로도 몇 번 더 연락을 했어요. 꽃을 보내기도 했어요. 전에는 한 번도 안 하던 짓을. 저는 꽃은 받아서 아이들한테 줬어요. 아빠가 보냈대. 아빠가요? 갑자기? 뭐, 그러려니. 저는 더 이상 거기에 에너지를 쓰지 않았어요. 그게 이재원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쿨한 무시였어요. 강준혁과 4번째로 만난 날. 그날은 그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강준혁이 한강공원 산책을 제안했어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재벌 2세가 한강공원을. 근데 막상 같이 걸으니까 자연스러웠어요. 저 사실 얘기할 게 있어요. 어떤 이야기요? 오윤희 씨가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 저는 글을 봤어요. 오윤희 씨한테 관심이 생겼어요. 그림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림은 처음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오윤희 씨 자체에 대해서요. 저는 걸음이 느려졌어요. 갑작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요. 강 대표님. 네. 저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이들 있고요. 알아요. 그런데도요. 그게 이유가 되지 않아요. 저한테는.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잊어버려요. 억지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한강을 봤어요.
불빛이 물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강 대표님은 저 같은 사람을 왜요? 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나이도 있고 이혼했고 특별한 것도 없는 오윤희 씨. 네. 본인이 본인을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걸 향해 가는 사람. 그게 매력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코끝이 찡했어요. 왜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 말이 처음 듣는 말 같아서.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생각해 봐 주세요. 강 대표님. 네. 저 솔직하게 말할게요. 해주세요. 저 지금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혼하고 처음으로 제 그림 그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흔들고 싶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요? 강 대표님이 싫지는 않아요. 그것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강준혁이 웃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도 서두르지 말아줘요. 서두를 생각 없어요. 저도 관계에서 서두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에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강준혁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사이, 이재원은 점점 더 집요해졌어요. 아이들 학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만났어요. 근데 카페에 앉자마자 이재원이 꺼낸 건 학교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강준혁이랑 사귀는 거야? 학교 문제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잠깐이고. 나 그게 더 신경 쓰여. 재원 씨, 왜 나한테는 기회를 안 줘? 나 진짜 많이 변했어. 수진이랑은 완전히 끊었어. 연락도 안 해. 봉사활동도 시작했고 상담도 받고 있어. 잘 됐네요. 그게 다야? 잘 됐네요가 다야? 응, 다예요. 야, 너 23년을 나랑 살았잖아. 그냥 이렇게 끝내는 거야? 재원 씨가 먼저 끝냈어요. 내가 언제 끝냈어? 수진이 만날 때요. 이재원이 입을 다물었어요. 재원 씨, 저한테 변한 거 보여주는 게 저를 위해서예요? 아니면 강준혁이 있다니까 불 꺼진 줄 알았던 감정에 불이 켜진 거예요? 그건 솔직하게 말해줘요. 둘 다야. 알아요. 그럼. 그러니까 안 돼요. 윤희야. 재원 씨, 저 요즘 행복해요. 그 말에 이재원이 굳었어요. 이혼하고 처음으로 내 그림 그리고 내 시간을 쓰면서 진짜 나로 살고 있어요. 그게 행복해요. 그 행복을 건드리지 말아요. 그 행복이 강준혁이야? 아니요. 저는 똑바로 그를 봤어요. 그 행복은 나예요. 오윤이에요. 강준혁이든 누구든 그건 옆에 있는 사람이고 나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이재원이 눈을 내리깔았어요. 학교 이야기해요, 이제. 윤희야. 응. 미안해. 진짜로. 알아요. 나는 왜 그랬을까? 재원 씨가 답 찾아야 해요. 내가 찾아줄 수 없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이재원이 뒤에서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행복해.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어요. 이재원은 그 이후로 더 이상 제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관련된 일로만 연락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에요. 강준혁과 처음 만난 지 6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우리는 15번쯤 만났어요.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전시회를 가고 드라이브를 했어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어요. 저녁 드라이브를 마치고 집 앞에 도착했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네. 다음 주에 또 봐요. 강 대표님. 네.
저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해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준혁 씨. 강준혁이 웃었어요. 좋아요. 준혁 씨. 네. 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강준혁이 저를 봤어요. 처음에는 내가 흔들릴까봐 무서웠어요. 근데 준혁 씨랑 있을 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이상하죠? 아니요. 그게 맞아요. 우리 만나요. 강준혁이 천천히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좋았어요. 고마워요. 제가 고맙죠. 저도 행복해요. 저는 차에서 내리면서 아파트를 봤어요.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현우가 있겠죠. 저는 웃으면서 올라갔어요. 그날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강준혁이라는 사람과 사귀기로 했다. 46에 이혼한 지 1년도 안 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근데 신기한 게 무섭지 않다. 예전이었으면 이런 상황이 오히려 불안했을 것 같다. 지금은 그냥 설렌다. 나 설레는 게 맞나? 이 나이에. 맞다. 설렌다. 이 나이에. 은서와 현우한테 강준혁 이야기를 꺼낸 건 우리가 사귀기 시작하고 2달쯤 됐을 때예요. 셋이 밥을 먹다가 제가 먼저 꺼냈어요. 나 할 말 있어. 은서와 현우가 동시에 젓가락을 내렸어요. 엄마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엄마가 숨기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서. 엄마, 그게 누구야? 강준혁 씨라는 분이야. 좋은 사람이야. 아빠는 알아? 아빠한테 말할 필요는 없어. 이미 이혼했으니까. 현우가 밥을 한술 떴어요. 엄마 행복해? 응. 그럼 됐어. 은서가 현우를 봤어요. 오빠,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가도 돼? 뭐가? 엄마가 행복하다는데. 은서야, 불편해? 은서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아니, 불편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가 그럴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 못했어. 어째?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면 나도 좋아. 근데 괜찮은 사람이야? 웃으며 괜찮아. 데려와봐. 그러자. 나도 보고 싶다. 아이들이 그렇게 말해줬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았어요. 내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걸. 내가 위축되고 움츠려들면 아이들도 그걸 느낀다는 걸. 엄마가 잘 사는 게 아이들한테도 선물이라는 걸. 그로부터 4달이 지났어요. 저는 오늘 강준혁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서 있어요. 서울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어요. 강준혁이 옆에서 샴페인 잔을 들었어요. 오늘도 예뻐요. 준혁 씨가 더 예뻐요. 강준혁이 웃었어요. 야경 어때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이런 데가 낯설어서.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예뻐요. 그냥 높은 데서 보는 서울이야. 오윤이 씨답다. 어떡해요? 다들 이 뷰에 압도되는데 그냥 예쁘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압도되면 뭐가 달라져요? 강준혁이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윤희 씨, 나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글을 봤어요. 결혼 생각 있어요?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한강 야경을 봤어요. 준혁 씨. 네. 저 처음에는 다시 결혼은 절대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그렇네요. 그럼 됐어요. 저 기다릴게요. 왜 나를요? 오윤희 씨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그날 밤 집에 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별이 많았어요. 46, 이혼한 여자, 두 아이의 엄마, 그림 그리는 오윤희, 그리고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오윤희. 어떤 게 맞는 정의인지 모르겠어요. 다 맞아요. 다 저예요. 강준혁과 만난 지 딱 1년이 됐을 때 이재원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타났어요. 아이들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나갔어요. 근데 카페에 앉은 이재원 표정이 이상했어요. 헬쑥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서울 올라왔어. 저는 표정이 굳었어요. 나한테 연락이 왔어. 나는 안 만났어. 근데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알겠어요. 윤희야. 응. 나 요즘 많이 생각해. 내가 왜 그랬는지. 찾았어요? 응. 나 그때 무서웠던 것 같아. 나이 드는 게. 지금 내 인생이 이게 전부인가 하는 불안이. 수진이가 그걸 건드렸어. 저는 그 말을 들었어요. 재원 씨. 응. 그거 말해주는 거 고마워요. 그 답 찾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1년. 그 1년 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이재원이 눈가를 닦았어요. 윤희야, 나 지금도 후회해. 알아요. 근데 이제 알겠어. 너한테 다시 기회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 너는 이미 잘 살고 있고,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재원 씨도 잘 살 수 있어요. 진짜예요. 재원 씨도 자기 인생 살아요. 이재원이 오래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강준혁, 좋은 사람이야? 응. 잘 됐다. 윤희야, 진짜로 행복해. 그거 하나만 바랄게. 재원 씨도요. 이재원이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미움도 그리움도 없었어요. 그냥 오래 알았던 사람.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다가 지금은 그냥 아이들의 아빠. 사람 관계가 그렇게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슬프지 않았어요. 그냥 그랬어요. 이혼하고 1년 반이 지났어요. 아들 현우는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식 날 강준혁도 같이 갔어요. 어색할 것 같았는데 현우가 먼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오현우입니다. 반가워요. 강준혁이에요. 엄마한테 잘해주세요. 강준혁이 웃었어요. 그럴게요. 딸 은서는 강준혁을 3번 만나고 나서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 오빠 괜찮은 것 같아. 눈빛이 진짜 같아. 오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웃음이 터졌어요. 이혼하고 딱 2년째 되던 봄. 저는 개인 전시회를 열었어요. 작은 갤러리였어요. 근데 제 이름 석자로 여는 전시회였어요. 오윤희. 전시회 오픈 날. 강준혁이 왔어요. 은서랑 현우도 왔어요. 미경 언니도 왔어요.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는 걸 저는 한켠에서 구경했어요. 강준혁이 옆에 와서 섰어요. 어때요?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울어요. 여기서 울어도 돼요. 창피하잖아요. 작가가 자기 전시에서 우는 게 왜 창피해요?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실패했어요. 한 방울이 뺨을 타고 내려왔어요. 강준혁이 손수건을 꺼내서 닦아줬어요. 준혁 씨. 네. 나 오늘 되게 행복해요. 알아요. 당신 덕분이 아니에요. 강준혁이 저를 봤어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잘 살았어요. 강준혁이 웃었어요. 맞아요. 오윤희 씨가 잘 살았어요. 전시회에 걸린 그림 중에 하나. 파란색과 붉은색이 섞이는 그림. 제목은 계절이 바뀐다. 저는 그 그림 앞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9월의 어느 화요일.
남편의 출장 전화로 시작됐던 그날. 핸드폰에서 박수진과 이재원의 대화를 읽었던 그 밤.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서 입 틀어막고 울었던 그 새벽.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하늘이 파랬던 그 봄. 강준혁이 처음으로 손을 잡아줬던 한강공원의 저녁. 그 모든 계절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배신의 계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봄도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상처조차 이제는 고마워요. 전시회가 끝나고 나오는 길. 봄바람이 불었어요. 강준혁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은서와 현우가 앞서 걸어가면서 티격태격했어요. 미경 언니가 옆에서 웃으며 걸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다. 내가 만든 내 인생이다.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배신은 끝일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배신은 끝이 아니에요. 배신은 진짜 시작의 신호예요. 그 전까지 내가 살던 게 내 인생이 아니었다는 신호.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을 살라는 신호. 무너진 것 같을 때 사실 낡은 것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잔해 위에서 새 것이 자라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든 겨울이면 봄이 와요. 반드시, 항상, 저처럼. HAPPYEND